라섹 수술을 받고 안약을 쓰는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소염제를 끊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 임신 계획 있는데 수술해도 되나요? 라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스마일이나 또는 뭐 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생제 소염제를 오래 쓰지 않잖아요. 먹는 약을 쓰지 않고 안약으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내 흡수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눈 주변에 있는 안약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는 관, 누소관이라는 건데, 그게 이 안쪽을 누르면 막혀요. 우리가 울면은 콧물 나는 건 그 누소관으로 눈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약을 넣으면 이 누소관을 통해서 코, 그다음에 목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장에서. 그래봐야 그게 많지는 않을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라섹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라섹은 수술 후 각막의 혼탁을 막기 위해서 3개월간 소염제를 써야 돼요. 소염제라고 하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근데 스테로이드에도 강도에 따라서 되게 많은 분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약한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3개월간 어쨌건 써야 하면, 내가 수술 받으려고 했던 시점에는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좀 지나서 보니 맞다라고 됐을 때가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끊어야 되나? 당연히 굉장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주 유명한 게 이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잖아요. 복용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게 되면 팔, 다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예전에 많이 썼던 항생제, 테라마이신이라는 유명한 안연고 있어요. 그거를 엄마가 이제 여러 번 먹게 되면 태아의 이 색깔이 변해요. 이에 금이가 있거나 누렇게 황리라고 하는 그런 식의 부작용이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라섹 수술에 쓰는 플로로메토론, 스테로이드 계열 중에 제일 약한 거 괜찮아요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안약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넣고 여기를 누르면 그럼 체내에 흡수될 길은 근본적으로 별로 없는 거예요. 라섹 수술을 받고 안약을 쓰는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소염제를 끊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소염제가 혹시 조금 센 건지 정도만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거는 안과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플루오로메토론 대부분 그거를 씁니다. 약한 거. 그걸 쓰고 있다면 안심하고 그냥 쓰셔도 아이한테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썼을 때도 조금 더 체내 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 넣고 1분간 여기를 누르세요. 치료를 위해서 조금 먹은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잘 모를 때 먹었다고 해서 그 약물들이 아이의 손가락 발가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정말 세포 수준에서 이렇게 증식하고 변동할 때는 약물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칠 일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착상되고 자리 잡고 세포 덩어리가 커진 다음에 이제 세포가 충분히 자랐으니까 하나하나 우리 몸에 필요한 손, 발 등등으로 기관과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에 약물에 과량 노출되면 나빠지는데, 그때쯤 이미 다 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입덧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임신을 알게 되었을 그 시점쯤에도 그때부터 조심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시점인데 약을, 특히 안과에서 쓰는 안약을 좀 썼다고 해서 이게 아이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까, 남은 기간 내내 전전긍긍 고민하실 필요는 진짜 없다, 괜찮다, 그거에 대한 거를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기를 가졌을 때 수분량이 늘잖아요. 왜 그러냐면 몸이 출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수많은 혈액의 그 손실과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수분량을 엄청 늘려 놓습니다. 그 수분량
체중을 많이 늘려놓은 것, 아기 몸무게 다 합쳐가지고 체중이 늘은 거잖아요. 출산을 하고 나면 정말 아기 몸무게만 빠져나가 있는 거고 내 몸에 있는 수분량은 사실 많이 남아 있겠죠. 이제 그게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한다든지 이러면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면 임신을 했을 때 이 늘어난 수분량이 몸의 곳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발도 붓고 뭐 이렇게 되듯이. 그럼 눈은 안 부을까요? 눈도 많이 부어요. 각막도 많이 붓습니다. 각막이 부으면 원래 평평해야 되는데 볼록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볼록했던 각막을 레이저로 평평하게 깎아 놓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다시 약간 근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분만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되게 그때 수분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각막에 물기가 빠지면서 다시 되돌아와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임신과 관련돼서 생긴 이 근시, 이건 가짜 근시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가성 근시인데, 각막이 부어서 생긴 가성 근시를 만약에 근시 재발했네요 하고 재수술을 해버린다면 그럼 이제 황당해지겠죠. 나중에 분만 이후에는 물기가 빠지면서 도수가 다시 변할 텐데,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경을 꼈는데 이상하게 전에 끼던 안경보다 훨씬 도수를 높여야 잘 보이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 도수를 분만 이후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계속 끼면, 자, 그거는 과교정 상태가 돼요. 임신 시기에 눈은 변합니다. 근시 도수도 변해요. 그런데 분만 후에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함부로 어떤 시술이든지, 그러니까 시력 교정 수술 같은 걸 받으시면 안 되고, 한 달 지나서는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안경을 임신 시에 맞춘 거는 분만 후 한 달 지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든지 체크를 꼭 다시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